감사일기 대신 분노일기를 쓰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출발선이다. 번듯한 로스쿨에 들어간 친구가 너무나 부럽다. 성실히 학점을 쌓아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부럽다. 등등.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나라는 머저리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해내듯 쓰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순식간에 몇 장이 넘어갔다. 내면의 경쟁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 때는 분노일기를 쓴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인정하자. 나는 끝내주는 독일산 외제차를 원하고 호텔급 인테리어로 치장한 고층 아파트에서 살길 바라며 이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다. 남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위선자보다는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자기 욕망에 솔직한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이를 깨닫자 내 삶의 초고속 엔진이 달린 것처럼 박차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도 하루를 마감할 때 반드시 그날 분노한 것을 적는다. 단, 이때 분노의 저격 대상은 반드시 나 자신이어야 한다. 만약 타인에게 분노를 느꼈다면 왜 나는 저 사람이 성취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독하게 살지 않았지? 같은 문제의식을 적어야 한다.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한 타인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만 적는다면 열등 감덩어리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며칠을 쓰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마치 게임처럼 이 세계에서의 내 등수가 머리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때 나는 주변 10km 안에서 꼴찌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등수를 확인하고 나면 끝없이 갈망하고 분노하고 노력하게 된다. 하루에 책 한 글자라도 더 보게 되고 강의 1분이라도 더 듣게 된다. 분노의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분노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느낀 것을 반드시 기록했다. 그렇게 분노일기를 쓰고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내 속에 잠재하던 악인의 페르소나가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내 머릿속에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고는 쓸데없는 인간관계, 매사 적당히 만족하는 게으른 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회피하는 비겁한 습관 등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바이러스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기 시작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가 서자 내 인생에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으로 포장된 불필요한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죄책감, 동정심, 자기위안, 위선, 이것들 역시 차례대로 찢어 없애버렸다. 감사일기의 효용성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감사일기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가끔 힘이 들 때 에너지를 얻고 자신감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기록하는 도구로 감사일기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감사일기라는 도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이 감사일기를 그저 합리화하는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록하기를 멈춰라. 당장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당신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야망을 위안과 등가 교환하지 마라. 굳이 감사일기를 쓰고 싶다면 그 대상은 나를 둘러싼 환경에 한정해야 한다. 좌뇌로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뇌로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게으르게 살고 있는 자신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분노하라. 나는 10년째 이런 식으로 분노일기를 적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이틀에 하루는 쓴다. 같은 나이대 남자 중 상위 0.1% 수준의 경제력을 손에 쥐고 나니 이제는 나보다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과 분명 같은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그들이 도달한 레벨에 진입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격하게 분노한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분노하라. 미라클 모닝, 빌어먹을 모닝. 새벽녘에 일어나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라는 미라클 모닝 챌린지에 도전해 본 적 있는가? 나도 몇 년 전까지 이 신화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이를 악물고 덤벼들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매일 아침을 처절한 패배감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조금만 더 하고 신음하며 눈을 감았다가 2시간을 더 자버린 날에는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의욕은 땅으로 꺼져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24시간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하루가 완벽하게 망가졌다. 이미 날린 하루라는 패배감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것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3개월간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이어가려 했었다. 언젠가는 나의 체질이 변화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불 속의 투쟁 끝에 오전 11시가 다 되어 잠드는 사람이었다. 이런 수면 패턴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사람마다 딱 맞는 수면 패턴이 모두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뭄에 콩나듯 새벽 6시에 운 좋게 일어난 날에는 점심시간 즈음이면 미친 듯이 졸음이 몰려왔다. 오후 회의는 정말 죽을 맛이었다. 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았고 언제 회의 끝나지 하며 시계만 수십 번씩 확인했다.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자고 싶다는 충동이 끝도 없이 밀려왔다. 결국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나는 미라클 모닝을 완전히 때려치우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날은 참 우울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 발악하던 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물론 여전히 수면장애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나 억지로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고 내 몸의 생체 시계가 시키는 대로 자고 일어나는 연습을 했더니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다. 다른 무엇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한 인간은 패배자, 나는 오류에서 벗어나 하루를 그 누구보다 높은 효능감을 갖고 시작할 수 있었다. 푹 잤다 라는 만족감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충분히 잤으니 더 잘해야지 하는 건강한 욕심으로 이어졌다. 긍정의 선순환은 의욕을 더욱 고취했고 내 가슴속에는 자신감이 가득 들어찼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전략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실제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특히 철저한 계획형 타입에게는 선물 같은 전략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분명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도 있다. 이른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고선 정작 점심과 저녁 시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람들 말이다. 실제로 인지심리학적 근거도 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수면 패턴이 있다는 연구 결과였다. 연구에 따르면 나는 완벽한 올빼미형이었다. 아침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엄청나게 의욕이 넘쳐나는 타입이다. 당신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건 당신 책임이 아니다. 어쩌면 유전적으로 물려받아 당신의 뇌에 프로그래밍까지 된 가장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 당신을 침대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면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면 오히려 더 악순환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온종일 가수면 상태로 비틀거렸던 바로 나처럼 말이다. 그럴 시간에 스스로의 수면 패턴을 관찰하라. 언제 가장 능률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자야 하루를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라. 자신이 미라클 모닝에 최적화된 아침형 인간인지 아니면 나와 같이 올빼미형 인간인지를 시간을 들여 차분히 살펴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입어라. 누군가는 이 글을 보면서 매일 아침 정시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올빼미형으로 성과를 낸다는 건가? 라고 되물을지 모른다. 인정한다. 단, 내 조언을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망나니처럼 살라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내가 자신에게 꼭 맞는 수면 패턴을 만들라고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이를 잘못 받아들인다. 새벽 4시, 5시까지 야동이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늦게 일어난 후 난 올빼미형 인간이니까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졸려 죽겠다는 악순환은 어디에서 오는가? 빌어먹을 스마트폰 때문이다. 제발 멀리하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자신을 절대 자책하지 마라. 예전에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다. 4시간만 자면 시험에 합격하고 5시간 동안 자면 불합격한다는 말이었다. 한마디로 잠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희대의 개소리다. 수능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잠은 충분히 잤다. 이다. 잠을 줄여 성공한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그것을 따라 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어리석은 짓은 제발 멈추기를 바란다. 이미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너무나도 부럽다.
나에게 단 하루라도 그런 날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나는 훨씬 더 많은 일을 성공시켰을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수면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밤이 되었을 때 스마트폰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혼자 잠들기가 외로워 침대에 누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심지어 스마트폰에 영상을 켜둔 채로 잠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 스마트폰을 차단하기가 힘들다면 자극적이지 않은 ASMR이나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틀어두어라. 혹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이나 라디오 방송을 재생해두고 귀로만 들으며 천천히 잠들어라. 눈으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빛이 들어오면 잠이 깰 수밖에 없다. 여러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수면 패턴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면 패턴을 목숨처럼 사수하라. 그것이 수면을 정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방 정리를 못하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미안하지만 내가 있다. 나는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못한다. 적재적소에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는 먼지 한 톨 없고 수건들은 색깔별로 잘 개어져 있는 집에서 산 적은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다. 청소를 하면 아주 사소하지만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든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마음이 정돈된다. 그러나 이것이 매일 해야 하는 숙제처럼 굳어지면 애초에 정리정돈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된다. 결국 일주일도 유지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기 일수다. 나는 한자기 개발서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글을 읽고 그것조차 못하는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우울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우울한 날들 속에서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초대박 전자책을 연달아 성공시키고 초고가 심리상담을 매진시켰다. 물론 집에서 일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주로 카페를 찾아 글을 쓰고 제안서를 썼다. 청소조차 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지만 나는 카페에서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문득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인간은 패배자라는 주장이 어떤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 성공 후에 만들어낸 거짓된 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꼭 하고 싶다면 10분 타이머를 맞춘 뒤에 딱 그 시간 동안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어라.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된다. 그러나 딱 10분만 하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적당히 정돈된 방을 보면서 충분히 만족하는 습관을 들여라. 청소뿐만이 아니다. 사실 인생에서 잡다한 일들의 99% 이상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다. 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적당히 만족하기라는 태도로 접근한다. 아낀 시간은 1%의 진짜 중요한 일에 쏟아붓는다. 청소 같은 작은 일까지 완벽주의에 빠져 몰입하게 되면 정작 큰 성과를 내야 할 때 집중력과 에너지가 달릴 수 있다. 청소를 진정으로 즐기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라면 이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일해야 능률이 더 높아지고 창의성이 더 잘 발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속단하지 마라. 나는 날마다 고통스럽게 청소를 하는 대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내 소득이 지금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청소대행업체를 소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주 1회 청소 서비스를 신청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청소하는 행위가 싫었을 뿐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니 엄청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그 시간에 나는 훨씬 더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했다. 청소하기는 싫은데 집안 환경이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가. 당장 전문가를 불러라. 약간의 투자로 일의 능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무조건 투자하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손수연 작가가 쓴 악인론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는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 내용에 대한 신용을 위해 작가에 대해서 설명해야겠습니다. 작가는 3년 만에 월 3,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며 자본주의에서 상위 0.1%의 부를 이룬 남자입니다. 정신병으로 하루에 약 14알을 복용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거둔 작가이기에 책이 꽤 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작가는 과거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자기계발서는 모조리 섭렵해 실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이 불편했고 가려웠으며 오히려 좌절과 우울감을 느끼고 일에 대한 성과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허무함과 분노를 느끼게 된 후 무의미한 자기 위안과 감사는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을 바라보고 집중하자 놀랍도록 빠르게 훌륭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작가는 악의 감정인 분노와 열등감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악인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성장의 원료로서 활활 불태우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악인으로서 인생의 주도권을 쥘 준비가 되셨습니까?